윤석열 씨가 그랬죠. 쩍볼 논란에 허벅지 살이 많아서 다리를 오므릴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자기 실드를 했어요. 이따가 이제 이 방송 2부에서 윤석열의 그런 스타일을 집중 분석을 해보겠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 남학생들이 일부 이제 그 저같이 모범생들 말고 좀 약간 날라리 과 있는 애들이 약간 좁고 여보세요. 뭐 모범생들 말고 해서 일단 걸리는데 일단 하세요. 예. 그러니까 나는 모범생 과였고 네. 우리 동네 자체가 조폭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로망이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럼요. 학교 서클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이제 학교 중퇴하거나 이런 애들 픽업을 해가요. 해가지고 돼지 사료 같은 걸 먹여요. 살만 찌우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는 거죠.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운동도 시키고 아, 네. 덩치를 키우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면 몸이 디릭디릭해지잖아. 그러면 조폭 특유의 그 걸음걸이가 있어. 일단 다리가 안 모아지지. 안 모아져가지고 다리가 쫙 벌어져요. 그리고 걸어 이렇게. 이게 이 방송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특유의 덩어리 걸음이라고 얘기하죠. 뭐 이렇게 어깨를 딱 세우고. 뻗으면서 여기는 이게 살이 많으니까 밀리고 허벅지는 안쪽에 있고 하는데 다리 밑부분은 가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 잡으려면 이게 벌려야 이게 중심이 잡아져요. 똑바로 하면은 몸이 흔들흔들거려요. 살 쪄본 사람만 아는.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가 쩍벌했다는 거에 대한 비판이 그런 게 비판일 줄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낙제점이고요. 사실 태도를 모르는 사람이고 또 거짓말이 있습니다.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이 거미형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몸은 뚱뚱하고 팔다리는 가는. 네. 제가 알고 있기에 윤석열 당뇨거든요. 그래서 살이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하체가 되게 부실하고 자세히 보시면 등치에 안 맞게 다리가 삐쩍 말랐죠. 이 사진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허벅지가 살이 쪄서 쩍벌을 한다는 것은 쉴드가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늘어진 팔다리인데 본인이 그 술통형 체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미형이라고도 하고 제 주변에 50대 같은 경우는 그냥 잘 살고 행복하게 돼 있으면 이 몸뚱아리가 두꺼워지고 팔다리가 점점 가늘어져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배 내밀고 걷게 되고 뒷짐지고 걷게 됩니다. 허리가 무거우니까. 임산부들이 배 내밀고 걷는 것처럼 남자들 배도 등간 없는데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윤석열 같은 경우는 체격이 크고 저는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한 10년 정도 어른들 모시고 다녔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앞에 단추 채우고 다 세우고 이 습관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아나무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쩍벌을 하고 앉건 이 타이도 제대로 멜 줄 저 나이에 공직 나가서 대한민국 사람 치고 타이 저렇게 휘날리면서 다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노타이면 모를까 반쯤 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앞에 잠근 거는 아니 웬만하면 옷은 진짜 요즘 시장 물건만 잘 입어도 그렇게 찌그러지지 않아요. 옷에 이 안주머니에 뭐 잔뜩 집어넣은 거예요. 지갑도 넣고 뭐도 넣고 하니까 찌그러져서 옷도 그렇게 돼 있는 게 뭐냐.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는 일에 최소한 10년 이상 있었다는 거죠. 네.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니까 난 내 맘대로 하고 살 거야 있었던 그야말로 자유인 중년 아재의 모습이 보이는 거니까 정말 화가 나요.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라고 나와서 이제 검찰총장 실태매요. 윤석열 예비 후보님 이러면 혼자서 해벌쭉 웃고 있더군요. 그러면 이경 대변인 보기에 우리 같은 남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왜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떤 지하철 성추행 논란 같은 게 이제 많이 되면 남성들 거의 대개는요 그렇게 안 보이려고 일부러 손을 들고 있다거나 사람들 많을 때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 잘 몰랐을 때는 상관없지만 아저씨들이 지하철 가서 다리 쩍 벌리고 앉아 있을 때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면 고친다고요. 근데 대선 나온 사람이 공적인 자리 갈 때마다 다리를 쩍쩍 벌리는 그런 모습 봤을 때 어때요? 여성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그 뭐 옆에 여성이 있는 자리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적할 필요는 지금까지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뭐 체형 문제 얘기해 주셨지만 체형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은 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본인 당사자일 겁니다. 여러 가지로 저렇게 조곤조곤 욕을 너무 잘하십니다. 웃고 예. 이야기하시죠? 네. 아니 또 더 뭐 이렇게 뭐 부부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뭐 그런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고민은 이제 당사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옷 스타일 정도야 그거는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거칠에 너무 하지 않는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다만
기자회견장 첫 번째 출마 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장이었는데 그때 쩍벌 지금 멘트를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뭐 이렇게 그러냐면 빵 터져요? 아니 그때 거의 요가 자세여가지고 아, 요가 이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앉아 있는 테이블이 일반 책상이면 괜찮습니다. 식탁같이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윤석열이 키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딴에 마이크 앞까지 다가서서 앉으려고. 이게 뚱뚱한 사람들의 특징이 똑바로 허리 세우고 못 앉아요. 그러니까 기대 앉아야 되거든. 그럼 다리 아래쪽도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허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 다리를 쫙 벌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어느 한 이제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180도 180도 요가 자세. 이야, 이거 합상짤 나온다. 쪽벌이 180도 했다고? 네, 그래서 거의 요가하는 줄 알았다. 근데 이제 방송 그 뒤로 방송 나온 거 보니까 180도 사진은 안 나왔는데 한 기자들은 270도 되는 듯. 입을 모아서 아, 180도였다 이렇게. 100도 이상 되는 듯. 100도 이상은 돼요. 정말로. 근데 아니, 앉는 자세가 그렇게 해왔던 아니 건데. 입을 모아서 180도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요가를 하지 않았으면. 그 캠프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신경 쓰거나 말거나 쓴소리 해요. 근데 갔으면 만약에 있었으면 그 다리 좀 모아 묶어서 놓든가 어떻게 모아야든가 뭐 하는 짓이야라고 얘기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 이 주변에. 사건을 일찍 예견하신 분 있죠. 추미 장관입니다. 청문회 때. 다리를 아예 묶잖아요. 묶고 허리 세우고 앉아 있어서 보여주는 것도 신뢰에 대한 아이콘인데 근데 이걸 자기 캐릭터로 해가면서 요즘은 셀프 디스 하더군요. 그 자기 키우는 토리 강아지 사진까지 올려놓고 180도 짝벌 시켜놓고 난 다음에 하루에 한 뭐 1cm도 아니고 0.1. 무슨 장난해? 모으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 그거 몽둥이 몇 대 뚫게 되면 대뜸 다리 모으고 저 어머니가 달려와서 그렇게 하면 자리 잘 세 고쳐서 앉을 텐데 참 그게 심리적으로 보면 네. 윤석열이 지금 자극을 받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강아지 쩍벌 같은 거를 이렇게 보이면 약간 좀 통 큰 사나이처럼 보이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본인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다. 최근에 그 마이크 아니 넥타이 말고 이렇게 앞에 위쪽으로 단추 안 잠그는 거 유명했잖아요. 안 네, 잠그고 요즘 그래서. 장거든 척해요. 지금 그거 하나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쩍 벌려서 앉는 것도 무의식 속에서는 계속 앉을 거고 도리도리도 계속 될 거고 근데 그 하나의 작은 그 자극들에 대해서 계속 자극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 페이스를 무너지는 그런 부분까지 가거든요. 이미 그 얘기는 나왔어요. 본인 입으로 저기 뭐 초선 의원들 공보 모임에 가서 강의할 때 저는 말을 막 해도 뭐 개인적으로 대선 출마하는 건 패가 망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다른 후보들은 나오긴 했어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윤석열 스스로 어디 가면 박수 받아요. 근데 그걸 지 입으로 어른들이 입으로 공 깬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패가 망신이 뭐예요? 그럼 그만큼 주변을 그럼 겸손하게 하면 모르겠는데 패가 망신 정말 창피하죠. 이제 그게 아마 자기는 일반 정치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좀 나쁜 쪽으로 악마화 시키면 본인이 좀 튈까봐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봐요. 보통 그 정도 올라간 사람은 신경 안 써요, 남. 저는 그분이 그냥 정치 쪽을 몰라서 그냥 거친 말을 뱉는 게 아닌가. 솔직히 패가망신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럼 지금까지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지지율을 보내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헤아렸다면 혹시라도 설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것은 본인이 한 표 한 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서 하나하나씩 올라갔던 사람들이라서 그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패가망신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아주 일일 망언이라 할 정도로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이제 지금 곧 지지율이 세부적으로 나눠줄까요? 네.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씩 나오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일일 2망언이요. 네, 그런데도 그런데도 쉽잖아요. 지금도 지지율이 높으니까 지금 뭐 그 반려묘와 함께 조금씩 뭐 도리도리를 고친다 아니면 쩍벌을 고친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런 자신감에 아직까지는 그게 가능하지 아마도, 않나 저도 그렇게 그 생각을 분석에 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래도 그렇죠. 대선 나오면서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라고 그렇죠. 하면서 나오는 것 자체가 이건 어그로를 끌려고 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기회 주십시오. 열심히 예, 뛰십시오 하는 게 알겠습니다. 필요한데 참 이따 윤석열 씨 분석을 좀 더 깊게 네. 할게요. 다른 부분에서.
자, 2% 쳤어요. 근데 2% 시다가 지금 웃겨가지고 멘트를 못 하시는 건 사고야, 방송 사고. 쩍벌. 쩍벌만 윤요가- 생각하면 웃긴가 봐요. 네. 쩍벌 윤요가 선생. 예. 그걸 또 머릿속에 떠올린다 지금. 아,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못 볼까 본것 쩍벌은 한의학에서는 질병으로 봅니다. 아 진짜로. 그 기가 약한 남자들이 대표적 특성이랍니다. 그게. 남자의 전기가 약해서 그렇다는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이런 쪽이 유머 코드가 있으시구나. 빵 못 터지네요. 견디시네. 오늘 이제 소리 안 분위기 내고. 상하면 계속 쩍벌쩍벌 얘기하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했죠?